자, 이번에는 장 의원님의 네. 두 번째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아마 한 의원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이제 전술적 기용에 있어서의 파격적 운영. 이 얘기는 뭐 몇몇 감독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 특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러한 운영을 좀처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특히 영국 팬들 이런 팬들은 지금 뭐야 잉? 네, 그런 운영이었죠. 10월 중순에 에버튼전입니다. 3-2-4-1. 네, 사실 시즌 초반에도 뭐 1라운드 썬더랜드전부터 측면 수비수들이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운영을 조금씩 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3-2-4-1처럼 운영한 에버튼전. 이 운영인 결과가 물론 결과는 1대1이었습니다만 당시에 뭐 케빈 데브라이너나 아게로 선수가 PK를 놓쳤었고 또 케빈 데브라이너가 또 골대도 맞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에버튼을 눌렀었어요. 그래서 당시 에버튼 팬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고 윙백이 없는 전술 운영은 사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공수 간격도 좀 넓고 공격적인 어떤 트라이앵글이든 다이아몬드 운영에 있어서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단계였기 때문에 과거로부터의 영감을 받아서 펩 가르디올라가 그것을 현대 축구에 맞는 부합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에버튼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잉글랜드 팬들이라면 이런 운영도 있네? 네. 라고 놀랄 만한 그런 운영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전술적으로 파격적인 운영이 팬들이 이제 아는 생존왕 위건.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 그 마르티네즈 감독이 2000년대 말에 다 이제 순위가 거의 정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 첼시전 때요. 8대0으로 깨질 때 3-3-1-3을 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3-3-1-3을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3백에 대한 어떤 연습을 해보다가 2012년 강등권에 몰려있을 때 그런데 그때부터 막판에 엄청난 상승세를 탈 때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전반전 운영 그때가 이제 3백 운영을 하면서 퍼거슨 감독을 엄청나게 당황을 했던 전반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당한 적이 없습니다. 중하위권 팀에게. 그때가 이 마르티네즈 감독이 3백으로 변화를 해서 아주 파격적인 운영을 했었는데 팬들이 좀 알만한 경기는 그렇게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겠죠. 저도 그 위건 그 경기는 아주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제가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3백은 그 당시 이제 세리에아에는 그래도 3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월터 마짜리 감독이 맞습니다. 나폴리 마짜리 있을 때 감독, 나폴리 그 전술이었어요. 나폴리의 그 마짜리 시스템의 그 3백과 굉장히 유사한 게 그 마르티네스의 위건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펩 과르디올라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없을 수가 없죠. 워낙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어요. 옛날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근데 비단 요한 크루이프 정도가 아니라 그 전인 그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미 1930년대 50년대로부터도 영감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3-2-4-1이라는 포지는 WM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WM에서 위에 W의 날개들을 약간 내리면은 그게 3-2-4-1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 선수로 인해서 더 유명해진 그 가짜 9번 폴스 9 같은 것도 사실은 헝가리가 쓰던 MM과 비슷한 거예요. 중앙 공격수가 쓱 내려와 버리면 그게 사실 MM 형태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옛 것으로부터 현대적 해석을 곁들여서 이것을 현대 축구에 접목시킨 감독이 아마 가장 괄목할 만한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저는 과르디올라의 그 1년의 시리즈 중에 2011-12 시즌 1라운드예요. 라리가 1라운드인데 푸yor, 피케, 아드리아노, 막스웰 선수가 다 부상이에요. 그리고 다니 알베스 선수는 또 징계예요. 그러면 이제 수비진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서 과르디올라가 이걸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다이아몬드 3-4-3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다이아몬드 3-4-3은 비상 상황에서는 이게 꼭 등장을 한다. 루이스 엔리케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이 11-12 시즌 이전까지는 3백을 쓰기는 썼습니다. 쓴 경기들이 있는데 그 3백에서는 다니 알베스 선수가 윙백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상식적인 3백이었어요. 윙백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 비아레알과의 이 11-12 시즌 라리가 1라운드에서 썼던 이 3백은 그야말로 진정한 다이아몬드 3-4-3이에요. 이날 미드필드 쪽에 멤버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니에스타 선수,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 그리고 앞쪽에 공격형이 파브리가스 선수예요. 그러면 이 구도에서 이니에스타랑 티아고가 윙백을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위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알렉시스 산체스가 왔고 그리고 페드로 선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페드로 선수나 산체스 선수가 지난번 파리 생제르맹전의 그 네이마르라든가 그 개념으로 하면은 이쪽이 약간 윙백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날 경기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산체스 선수가 윙백처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011-12 시즌 이 비아레알을 상대로 했던 이 첫 경기의 다이아몬드 343은 그 삼각대형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이 포진을 활용해서 정말 비아레알을 아예 그냥 점유로써 완벽하게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이날은 또 부상자도 많았고 또 이것이 상황적으로 이해가 됐던 것이 제가 이 포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안성맞춤으로 비아레알이 근데 카니 선수와 보르하 발레로 선수가 측면인데 카니와 보르하 발레로면은 제대로 된 측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4-4-2 같지만은 4-2-2-2 같은 형태로 사실은 중앙지향적 측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아레알도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공격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때 이제 니우마르 선수, 이제 로시 선수 비아레알에서 투톱 뛰던 때인데 상대가 투톱이고 그러니까 쓰리백이면 또 그게 괜찮죠? 여기에 상대가 날카로운 측면 전문 윙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싸움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윙어를 그냥 생략해버린 다이아몬드 343을 들고 나왔던 건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전에 썼던 쓰리백에서도 이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던 거죠. 굉장히 이 도전적인 경기는 그런 그렇죠. 전술이었네요. 도전적이면서도 위험하죠. 그래도 최근에는 공수 간격이나 또 세컨볼 싸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간 싸움에서 많이 진화된 형태입니다만 과거에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았죠. 이런 전술들. 그래서 이런 전술을 과거에 이른바 뭐 히치콕 전술이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스릴러요? 예,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네. 스릴러 영화 같다. 그만큼 파격적이었다는 네, 거죠. 위험 부담도 많은데 이제 그런 위험 요소를 조금씩 줄이려는 노력. 그래서 사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좀 높게 보는 이유는 그런 실험 정신이에요. 네, 자꾸 해보려는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요새 벵거 감독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잘 되면 또 다른 옆에 팀 감독이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덜 파격적이고 또 다른 파격적인 게 나오고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